추석날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다가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14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남편 비위. 매년 추석마다 껴있는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준비했어요. 손목은 작년에 다쳐서 보호대를 차고 있었는데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시아버지 제사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홀로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고 거실에서는 남편 민호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여보, 일어나서 좀 도와줘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죠. 너 혼자 하던 거 계속해. 그렇게 돌아온 대답이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어요. 새벽부터 시작한 제사 준비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손목은 욱신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오전 11시 제사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 혜숙, 남편 민호, 시누이 민지까지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정리하며 빠뜨린 게 없나 확인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러웠어요. 새벽 4시부터 7시간을 쉬지 않고 서 있었거든요. 아침도 못 먹었고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쿵. 제사상 옆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수연아. 시누이 민지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달랐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사 지내야 하는데. 시어머니도 혀를 찼어요. 에휴, 정말. 제사상 다 차려놨으면 좀 버틸 것이지. 하필 제사 시간에 이러면 어떡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민지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가 민지를 가로막았어요. 일단 제사부터 지내고. 아버지 기일인데 이렇게 미룰 순 없잖아. 오빠, 언니가 지금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을 거야. 좀 쉬면 돼.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일어섰죠. 제사를 지냈어요. 절을 하는 내내 정신이 아득했지만 참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시간이 됐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전 맛이 좀 이상한데? 시어머니가 전을 먹다가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생각 없이 만들었나 봐. 간도 안 맞고. 민호도 나물을 먹다가 말했어요. 이 나물도 너무 짜. 올해 추석은 진짜 엉망이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새벽부터 혼자 준비한 음식인데 한마디 칭찬도 없이 트집만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에휴, 이것 봐. 아버지 제사인데 이렇게 대충 차리면 어떡해. 수연아, 너 요즘 정신을 어디 두고 다녀? 온 가족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14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그런데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요즘 수연이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집안일도 그렇고 제사 음식도 그렇고. 민호야, 그 정도면 됐어.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 수연이랑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그게 뭔 말이야? 어머니, 사실 수연이와 저는 요즘 많이 안 맞아요. 성격 차이도 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저는 조용히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민호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이혼하자. 추석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낸 직후에 나온 이혼 선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고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이혼을 요구할 거라는 거요. 그래서 저도 준비했어요. 네, 좋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담담한 목소리였죠. 수연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분명히 제가 울거나 애원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좋다고 했어요. 이혼하자고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혼 동의서, 도장, 그리고 녹음기.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녹음기를 제사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혼 동의서예요. 민호 씨가 원하시는 대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녹음기에는 민호 씨가 지난 3개월 동안 저에게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너는 정말 쓸모가 없어. 밥이나 제대로 해.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이혼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지는 오빠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저는 녹음기를 끄고 말했어요. 14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민호 씨가 제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내역이에요. 총 2천만 원. 대부업체 대출 1,500만 원. 전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거죠.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야, 그건 우리 집 생활비로 쓴 거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생활비요? 민호 씨 통장 입출금, 내역도 여기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유흥비로만 8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5년 전 신용카드 사기로 벌금 받은 판결문이에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결혼할 때 숨기셨죠?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도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혼 동의서에 지금 바로 도장 찍어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조건? 제 명의로 만든 빚, 전부 민호 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는 안 할게요. 대신 민호 씨도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우연히 민호의 이메일을 보게 됐거든요. 민호가 화장실 간 사이 거실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그냥 닫으려다가 눈에 띈 제목이 있었죠. 김수연 명의 신용카드 발급 완료. 손이 떨렸지만 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본 것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용카드 발급? 내가 신청한 적 없는데. 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3장이나 있었어요. 현금 서비스 한도가 전부 소진되어 있었고, 금액은 총 2천만 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대부업체 대출 내역이었어요. 제 명의로
5곳에서 1,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손이 떨렸어요. 14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계속 메일함을 뒤지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5년 전 신용카드 사기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판결문이었어요. 전과가 있었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친정 어머니 유산 관련 메일이었어요. 민호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처가 부동산 시세 조회를 의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 인간이 엄마 집 상속 완료 전에 이혼하려는 거구나. 재산 분할 받고 자기 빚이 들키기 전에 도망가려는 거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주신 게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빌라 한 채. 시세로 2억 정도 되는 곳이었죠. 민호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노트북을 덮었어요. 민호가 나와서 저를 보더니 물었죠. 뭐해? 아, 그냥 청소 좀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날 밤 대학 동기인 지은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은 변호사거든요. 지은아, 나 좀 도와줄래? 카페에서 만나 핸드폰으로 찍어둔 메일 내용을 전부 보여줬어요. 지은은 자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명의 도용, 신용카드 사기, 불법 대출. 전부 범죄야. 나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찰에 고소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 그건 나중에 생각할게. 일단 이혼부터 하고 싶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럼 이혼 동의서부터 준비하자. 민호가 만든 빚은 전부 민호 책임으로 명시하고. 그리고 지은아, 하나 더 부탁이 있어. 뭔데? 민호가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 녹음해뒀거든.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지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지. 정서적 학대 증거로 쓸 수 있어.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고.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준비했어요. 민호 메일 계정 내역을 전부 캡처했어요. 신용카드사에 전화해서 제 명의로 발급된 카드 내역도 확인했죠. 제가 신청한 적 없다는 진술서도 작성했어요. 대부업체 5곳에도 전화했어요. 모두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지만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위조된 거였죠. 그리고 민호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정리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몰래 녹음해뒀던 파일들이었어요. 너는 쓸모없어.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이혼하면 너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듣고 있으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이 말들이 제 무기가 될 거예요.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재산 분할 조항에는 채무 관련 책임은 채무자 본인에게 있음이라고 명시했죠. 그리고 정서적 학대로 인한 이혼이라고 사유를 적었어요. 지은이 물었어요. 그런데 수연아, 민호가 언제 이혼 이야기 꺼낼 것 같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석날. 시아버지 제사 끝나고 바로 말할 거야.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든 다음 가족들 앞에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거야. 어떻게 알아? 작년에도 그랬거든. 추석날 제사 끝나고 우리 이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어. 그때는 내가 울면서 빌었지만 이번에는 달라.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알겠어. 그럼 추석날 내가 연락하면 바로 갈게. 그리고 추석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14년 만에 드디어 자유로워지는구나.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 동의서를 내가 준비했다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민호 씨가 오늘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으니까요. 작년에도 추석날 같은 말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수연아,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희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민호 씨가 제 명의로 빚을 3,500만 원이나 만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리고 5년 전 신용카드 사기 전과도 있고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민호를 보며 소리쳤어요. 민호가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생활비로 쓴 거고. 저는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오해일까요? 유흥업소 결제 내역 800만 원. 전부 제 명의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민지가 오빠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오빠, 정말 그런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도장을 꺼내 이혼 동의서에 꾹 찍었어요. 자, 제 도장은 찍었어요. 이제 민호 씨 차례예요. 민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야, 수연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민호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동의해 준 건데 왜 그래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온 가족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봤죠. 저는 차분하게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아, 손님이 오셨네요. 민호가 급하게 저를 막으려고 했어요. 야, 수연아, 지금 누가 와? 문을 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변호사? 추석날 왜 변호사가 여기에?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수연 씨가 의뢰하신 이혼 상담건으로 왔습니다. 지은이 거실로 들어와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이민호 씨,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원을 통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오늘은 추석이고 아버지 제사도 막 끝났는데. 지은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이죠. 수연 씨는 작년 추석에도 같은 말씀 들으셨다고 하던데요. 이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민호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수연 씨 명의로 무단 발급한 신용카드 3장, 현금 서비스 2천만 원, 불법 대출 1,500만 원, 그리고 5년 전 신용카드 사기 전과. 이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지금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수연 씨는 이 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하신다면. 지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명의 도용, 사기 혐의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아이고 세상에. 민지가 오빠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호 씨, 선택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면 법정에서 보실 건가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어요. 알겠어. 서명할게. 하지만 그때 민호가 갑자기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안 돼. 이렇게는 못해. 너 나한테 재산 분할 청구 안 한다며?
그럼 장모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엄마 집이요? 당연히 제 거죠. 상속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민호 씨가 만든 빚은 민호 씨 책임이고요. 그럴 순 없어. 우리 결혼 생활 14년이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지은이 끼어들었어요. 이민호 씨, 혼인 관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재산 분할 청구를 안 하는 것도 엄청난 양보예요. 이민호 씨 명의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민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거든요. 전부 빚뿐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호 씨,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서명하세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하겠어요. 민호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서명했어요. 서류가 완성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만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14년 동안 참았어요. 매년 추석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제사 음식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아요. 그리고 이건 민호 씨가 먼저 선택한 거예요. 지은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내일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2주 후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민호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저는 민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14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특히 작년 추석에 이혼 이야기 꺼냈을 때, 제가 울면서 빌었을 때 기회는 있었어요. 민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언니, 정말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매년 추석마다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20가지 넘는 음식을 준비했어.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미안해요, 언니.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은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밖에서 지은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잘했어. 14년 만에 자유를 찾았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응, 이제야 끝났어. 그런데 수연아, 정말 경찰에 고소 안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일단은 안 할래. 빚만 제대로 갚으면 됐어. 그 사람도 이제 인생 다시 살아야 할 테니까.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당하고도 그럴 수 있어?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그냥 자유가 목적이었거든. 더 이상 지긋지긋한 명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해. 그렇게 저는 14년 만에 자유를 찾았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14년을 함께 산 인연이었으니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뵐까요? 내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어머니, 앉으세요. 고마워, 수연아. 와줘서. 시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14년 동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꼭 말하고 싶었어. 나는 정말 몰랐어.
민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너를 그렇게 대하는 줄도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추석마다 너 혼자 새벽부터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했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몰랐어. 어머니, 민호 녀석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술도 안 마시고 빚도 갚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어. 그렇군요. 수연아,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정말 다시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다시는 안 돼요. 지금까진 참았지만 이제는 더는 못해요. 더 이상 명절마다 혼자 못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원망하지는 않을래요. 그냥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집을 정리해서 작은 가게를 열려고 해요. 베이커리 카페요. 베이커리, 너에게 그런 꿈이 있었어?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었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묻는 사람도 없었고, 제사 음식 만드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꿈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생각하지 않을래요. 수연아, 혹시 나중에라도 너희 가게에 내가 가봐도 될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어머니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수연이 아니에요. 알겠어. 그래도 고마워. 마지막까지 만나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 네,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14년 동안의 인연도, 시댁과의 관계도 전부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어요. 복수를 한 기분이 아니라 드디어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수연아, 이혼 확정 통지서 나왔어. 축하해. 고마워, 지은아. 이제 정말 자유야. 새로운 시작할 준비 됐어? 응. 이미 준비 끝났어. 그래, 파이팅. 베이커리 오픈하면 제일 먼저 갈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2달 후,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작은 골목길에 수연이네 베이커리라는 예쁜 간판이 걸렸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 앞에 섰어요. 오늘이 오픈 첫날이었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지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수연아, 축하해. 정말 예쁜 가게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가게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이었죠. 1층은 베이커리 카페로, 2층은 제가 사는 공간으로 꾸몄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집으로 만든 가게인데 정말 마음에 들어.
여기서 새로운 시작하는 거네. 정말 잘한 것 같아. 오후 2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할머니였는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빵 냄새가 정말 좋네요. 여기 새로 생긴 가게죠? 네, 맞아요. 오늘 오픈했어요. 그럼 식빵 하나 주세요. 손주 줄 거예요. 정성껏 식빵을 포장해드렸어요. 할머니가 한 조각 맛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정말 맛있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학으로 배웠어요.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빵과 커피에 만족해 했어요. 오후 5시쯤이었어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빵 예쁘다. 그럼 하나 골라봐. 아이가 크루아상을 가리켰어요. 이거요. 포장해주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맛있게 먹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해요.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자 단골이 될 것 같은 손님이 다시 왔어요. 오전에 왔던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손주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도 먹으려고 왔어요. 크림빵 있어요? 네, 있어요. 방금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빵을 받아들고 말했어요.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혼자 해요. 힘들겠네요. 그래도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행복해요. 정말요. 제가 원하는 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여자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할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14년 동안은 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게는 점점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사장님, 오늘도 식빵 2개요. 사장님, 여기 크루아상 진짜 바삭해요. 어떻게 만드세요? 비법은 정성이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내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혼자 힘들게 한 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 가는 거예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빚 열심히 갚고 있어. 3년 안에 다 갚도록 노력할게. 잘 됐네요. 그럼 이제 전화 끊을게요. 수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뭔데요?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예. 민호 씨도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끝난 인연이었을 뿐이에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가게는 이제 동네 맛집이 됐어요. SNS에도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죠. 사장님, 인스타에서 봤어요. 여기 진짜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매출도 점점 늘었어요. 이제는 직원을 1명 더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 찼을 때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평온하게 인사했어요. 수연아, 손님 많네. 네, 요즘 좀 바빠요. 빵 좀 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떤 걸로 드릴까요? 내가 추천하는 걸로. 각 구운 소금빵과 크루아상을 예쁘게 포장해서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산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대단하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해라, 수연아.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빵을 포장해줬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이 참 예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어딘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핸드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봤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14년 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 안 해도 되고 제가 원하는 빵을 만들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집으로 꿈을 이뤘고 이제는 매일 행복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4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매일 눈치 보고 참고 견디며 살았어요. 그렇게 1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식빵 한 개 주세요. 네,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빵을 포장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거야. 할머니가 빵을 받아들고 말했어요. 사장님, 항상 웃고 계시네요.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서 그래요. 부럽네요. 나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사장님 말이 맞네. 나도 뭔가 해봐야겠어.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오고 빵을 굽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이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14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진 거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요. 이제는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이젠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4년을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결단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